루이 하치무라와 와타나베 유타 등 NBA 리거들을 연이어 배출하며 내심 아시아의 최강 자리를 엿보고 있는 일본 대표팀. 비록 기대를 모았던 하치무라의 월드컵 출전이 불발되었고 독일, 호주, 핀란드와 같은 조에 편성되며 16강 진출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시아의 농구 강국 중 가장 미래가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려는 일본이 앙골라, 프랑스, 슬로베니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선 15일 일본은 평가전의 첫 상대로 앙골라를 만났는데요. 와타나베 유타의 갑작스런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커리, 토미나가 케이세이의 활약으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17일 일본의 다음 상대는 유럽 최강 프랑스였습니다. 루디 고베어, 니콜라스 바툼, 에반 포니에 등 많은 NBA 리거를 보유한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 파워랭킹 2위에 오를 만큼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죠. 팀의 에이스 와타나베마저 부상으로 결장한 일본은 절대 열세이긴 하나 홈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얼마나 선전할지가 주목되는 매치업이었습니다. 두 팀의 풀 전력이 모두 가동되며 시작된 이날 경기. 프랑스는 초반부터 사이즈 우위를 활용하며 상대를 몰아붙였고 일단 골밑에서 볼을 잡은 고베어를 막는 방법은 파울뿐이었습니다. 무려 3선수의 견제를 받고 있는 루디 고베어. 반면 일본은 장점인 외곽이 난조를 보이며 응수하지 못했고 그 사이 고베어의 풋백 득점을 앞세운 프랑스는 격차를 벌립니다. 시작 3분이 지나도록 득점을 올리지 못하던 일본은 팀의 주력 슈터인 케이세이의 3점으로 첫 득점을 올립니다. NCAA 네브래스카 대학에 다니는 그의 슈팅력은 이미 검증되었죠. 프랑스는 몸이 아직 덜 풀린 듯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고 꾸준히 외곽을 시도하던 일본은 카와무라 유키의 3점으로 1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일본은 케이세이의 득점으로 한때 리드를 잡기도 했으나 자존심이 상한 프랑스는 포니에의 엔드원으로 제역전을 만듭니다. 고베어의 스크린을 반대로 활용한 포니에의 센스가 돋보인 순간이었네요. 이 무렵 일본의 공격은 케이세이가 이끌고 있었고 프랑스는 고베어에 대한 견제를 적절하게 역이용합니다. 외곽 난조에서 벗어난 일본의 경기력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프랑스는 고베어를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시키며 코트 주도권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으려 했으나 일본은 일본대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줬고 베테랑 가드 토가시 유키는 속공 상황에서 역전 3점을 터뜨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리드를 지킨 쪽은 프랑스이긴 했으나 1쿼터 종료 시점 그들의 리드폭은 단 3점에 불과했고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이는 일본의 대단한 선전이었죠. 토미나가 케이세이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 1쿼터 일본의 훌륭한 플레이는 2쿼터에서도 이어졌고 카와무라 유키의 패스는 홈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더니 케이세이가 보여준 슛감은 2쿼터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西田が残り2試合でまた力をつけてくれればというところですが2対1アウトナンバーです。フランスタイムアウトです。この試合 그러던 쿼터 중반 케이세이와 유다이가 합작한 덩크는 전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죠. 참고로 바바 유다이는 NBA 진출을 위해 G리그에 뛴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타임을 신청한 프랑스는 베테랑 난도 드콜로의 연속 득점으로 상대의 불타던 기세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고 한창 분위기가 좋던 일본의 공격은 약간 주춤합니다. 87년생의 난도 드콜로는 NBA에서 3년을 뛴 선수답게 팀의 흐름을 잡아주었죠. 그러나 일본은 토가시 유키의 3점으로 더 이상 격차가 커지는 걸 막아냈고 0점을 잡은 유키는 수비를 달고 백투백 3점을 몰아칩니다. 한 번에 위기를 벗어난 일본이 하라슈타의 3점으로 계속 따라붙자 고베어를 투입한 프랑스는 리드 수성에 나섰지만 일본 선수들은 고베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전투적으로 파울을 얻어냈죠. 물론 여전히 앞서 나간 쪽은 프랑스이긴 했으나 일본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꽤나 인상적이었고 외곽이 꾸준히 터진 일본은 시속 게임을 이어나갑니다. 지난 앙골라전에 비해 이날 일본의 3점 성공률은 대단히 높았죠. 결국 프랑스의 5점차 우위로 끝난 전반전. 절대적 언더독의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전개였습니다. 반대로 기분 좋을 리 없는 전반전을 마친 프랑스는 난도 드콜로의 3점으로 3쿼터를 알렸지만 일본 또한 카와무라 유키의 놀라운 골밑 마무리에 이어 조시 호킨슨의 멋진 블록을 유키가 엔드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이즈에서 밀리는 일본은 이런 빠른 공격이 자주 나와야겠죠. 하지만 프랑스는 에반 포니에의 체이스다운 블록이 나오며
코트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막아내었고 어쨌든 투포지션 정도의 간격만큼은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3쿼터 6분경 케이세이가 장거리 3점을 터뜨리더니 이번엔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오늘 승패와 별개로 코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토미나가 케이세이. 과연 일본의 컬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한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켜나갔고 특히 고베어가 꽂아넣은 위력적인 풋백 덩크와 케이세이가 추가한 3점은 두 팀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다만 일본의 공격은 너무 지나치게 외곽 위주였고 골밑을 공략한 프랑스는 계속해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일본이 가장 걱정하던 일이었겠죠. 이폰なんですがゴベール 결국 프랑스는 높이의 저력을 과시하며 점점 달아났고 국제농구에서 고베어의 존재는 역시 사기적이었습니다. 고베어를 앞세워 어느새 14점 차로 달아나버린 프랑스. 따라가야 하는 일본은 유키의 3점으로 일단 한숨 돌렸으나 확실히 그들의 외곽 생산력은 떨어져 보였고 그렇게 3쿼터는 프랑스의 13점 차 우세로 끝납니다. 케이세이의 퍼포먼스는 분명 홈팬들을 즐겁게 했으나 3쿼터 중반까지 대등했던 일본의 경기력은 약간 처진 상태였죠. 마지막 쿼터 일본은 카와무라 유키의 레이업 미스가 나오며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반면 프랑스는 백업 빅맨 무스타파가 엔드원을 얻어내며 기분 좋은 4쿼터 출발에 성공합니다. 조금씩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일본의 희망 케이세이가 멋진 스텝에 이은 레이업을 올려놓자 프랑스가 곧바로 응수하는 3점을 추가합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15점 차 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역시 프랑스의 높이는 일본이 넘기 어려웠고 프랑스는 세컨 유닛들을 투입하고도 분위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 포지션이 아쉬운 일본은 턴오버마저 저질렀고 무스타파 폴의 화끈한 풋백 덩크는 두 팀 전력 차이를 실감하게 했죠. 일본이 추구하는 뜨거운 외곽 농구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승부가 어렵다고 판단한 톰 호바세 감독은 주전들을 뺐고 그나마 토가시 유키의 3점은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결국 체력 고갈을 드러낸 일본의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더 이상의 반전은 두 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점수는 88대 70, 프랑스의 18점 차 승리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니콜라스 바툼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나왔고 일본은 하치무라와 와타나베가 없던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18점 차 패배는 오히려 선전에 가까웠죠. 특히 3점 4개 포함 20득점을 올린 케이세이의 활약은 그가 왜 일본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농구 월드컵 때문에 농구 강국들이 일본 등 아시아를 찾는 와중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평가전을 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요. 프랑스와 좋은 경기를 펼친 일본이 부러워지는 경기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평가전 마지막 상대는 슬로베니아인데요. 돈치치와 일본의 만남이 무척 기대됩니다.